네, SKT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SKT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SKT는 유심칩 교환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깜깜이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심 하나로 시작된 인생 해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아리송한 사건입니다. SKT 유심 무료 교체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휴대폰 지금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SKT 해킹 사건으로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해자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여러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깜깜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SKT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유심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유출됐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스미싱이라든가 계좌 해킹이라든가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보이스피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SKT는 해킹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심칩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 마치 큰 선심 베풀듯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디지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이 어딨냐면 유심칩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본인 인정 문제, 금융 서비스까지 탈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2차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미래의 문제긴 하지만 카카오톡 접속 문제라든가 계좌 이체 문제라든가 쇼핑몰 구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피해들이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은 추적이 어려워서 회복 자체가 힘들다고 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그래서 디지털 납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발생한 것이죠. 과거에는 KT에서 발생했는데요. KT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였죠. 그때 약 870만 명의 명의,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KT의 과실이 인정됐고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K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돼 버렸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서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도 있었는데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생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KT 사건은 법적으로 패소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 하나의 위원회로 존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고 즉 디지털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감독기관의 봐주기 행태가 지금도 현 정부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할 텐데요. 키사에서 이런 사건을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보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이 키사에서 이런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는데요. SK텔레콤에서 11일 8일 밤, 그러니까 4월 18일 밤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키사에 보고했는데 키사가 그걸 20일로 수정해 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SK텔레콤이 위반한 거죠, 사실. 그랬더니 키사가 봐주기로 20일로 수정해 줬는데요.
키사는 물론 봐주기 했다는 게 아니라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봐주기입니다. 국회의원 최수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입자 2,300만 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현 정부에서 거듭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단 정부나 관련 부처의 책임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유심칩을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모자란다, 줄을 서야 된다 하더라도 일단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심칩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또 각 신용정보회사 사이트에 내가 사용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통신사 부가 서비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설정 점검도 해야 됩니다. 모든 계좌 카드에 입출금 알림을 설정해야 되고요. 이런 유심 칩을 혹시 SK텔레콤에 이런 걸 쓰고 있다면 다 교체해야 됩니다. 자, 유심칩 도용 피해가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내 명의로 어디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알았을 때는 그 피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계좌에서 돈이 빠졌다는 알림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내 번호로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심칩이 도용됐다는 것은 이 범죄자들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 추액 보세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고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되고 도용돼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인당 피해 수치가 2천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4,100만 원, 두 배로 뛰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통신사들이 이런 개인정보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보이스피싱 너도 나도 당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만큼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유출되고 있고 심지어 도난당하고 내 정보가 도난당했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건의 본질을 제가 봤을 때는 정보는 이미 털렸습니다. 아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SKT는 정보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서 피해 규모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본인 피해 사실조차 모른 채 불안감에 방치되고 있고요. 키사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중이라면서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명확한 가해자도 없고 보상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정보통신 사회에서 정보 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저는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여기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정보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국 기업이 책임져야 됩니다. SKT는 이 개인정보 사업으로 수천억, 수조 원대의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안에 더 투자하도록 이것은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요. 피해자 구제의 현실적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국에 어렵게 도입을 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에 개정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돼서 침해가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손해의 최대 3배까지, 한국은 3배까지입니다. 징벌적 배상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SKT라는 막강한 기업에서 막강한 로비와 법률 대응으로 이 법적 카르텔을 움직이면 이런 것들은 법 제도가 있어도 3배는커녕 1심, 2심, 3심에 가면서 다 뒤집어집니다. 이번에 SKT 유심칩 사건도 이 조항과 연계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나서야 됩니다. 이건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SKT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그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